Today is the birthday of the tiger, the king of the animal kingdom. All kinds of animals are gathering and having a fun party. The fox is playing the violin and some are dancing very happily. Everyone looks excited seeing some of them flirting and chatting. I think they are probably very friendly with tigers. Or maybe he was trying to impress the tiger. The only thing that truly delights the tiger is the tiger himself, watching the underlings quivering to impress the tiger.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이, 어떤 것을 지배하겠다는 욕구조차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가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권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거 하다가 뭐 저거 하면 어떡하지, 뭐 저거 하다가 이거 하면 어떡하지를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은 절대로 권력욕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너무해. 짠. 안녕하세요. 호복이 나의 올해가 나의 해잖아요. 이민년이 밝았어요. 입춘이 지났거든요. 아유, 입춘도 안 지났는데 그냥 자꾸 나를 불러싸갖고. 나는 호는 아닌데 호랭이는 맞으니까 인사같이 드리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너무의 여사입니다. 아유, 우리 호랑이가 아니 1월 1일부터 자꾸 이민년 호랑이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진짜 호랑이라고. 아, 이렇게 좀 확실하게 뭔가를 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딱 킹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네. 근데 그렇지가 않고 너무 이제 설레발을 치시거나 아니면 너무 간을 보시거나 뭐 아유 복잡해. 예, 그래서 제가 얘 이름은 호복입니다. 호랑이인데 복을 갖고 온다. 그래서 호복인데 예, 왕관도 딱 쓰고 저와 같이 오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야, 호복이 너 잠시 들어가 있어. 자, 이제 호복이는 예, 자기 자리로 들어갔고요. 자러 갔어요. 예. 원래 이 호랑이가 야행성인가요? 옛날에 자연 시간에 배운 게 기억이 안 나서. 그리고 이제 2022년이 됐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된 것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리에 제가 글씨를 스케치북으로 써서 이렇게 넘겨가면서 했는데, 이제 또 여러 가지가 바뀌다 보니까 뭐 내가 환경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 글씨 애들이 요 뒤로 뒤로 붙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나는 자유로워. 나 여기서 뭐 수용해도 될 것 같아. 아우.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넘겨야 되는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할 때 제가 대학원 때 이제 논문 발표를 할 때도 항상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이제 그 랩에서 각자 이제 자기가 맡은 그 주제의 논문을 같은 그 랩에 있는 계신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뭐 이렇게 소개도 하고 이래야 될 때 보통 이제 발표 시간이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렸거든요. 네. 저는 자료가 없잖아요. 저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다 외우는 줄 알아요.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예. 그래서 어떤 분께서 그게 보기 좋았나 봐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료 보면서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A4 용지에 가 있는데 저는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되게 좋았는지 어떤 분이 이렇게 따라 하시다가 30초를 못 버티시고 원래 그냥 하시던 대로 가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암기는 불가능한 거고요. 암기가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100%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뭐 이 스케치북에 올라와 있는 그 내용이랑 100%딱 맞지 않아도 가끔 뭐 이렇게 좀 30% 빠지기도 하고 그래 내용 전달만 잘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는 새로운 방법으로 뭐 별건 아니지만 조금 변화가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까 우리 호랑이가 여기 이렇게 왕관을 이렇게 썼죠. 올해는 자기가 킹이다 이거예요. 근데 꼭 올해가 이제 범띠라서 호랑이가 킹인 것도 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사실 이게 이제 12지인데 여기 보세요.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그다음에 뱀, 말, 양, 원숭이, 닭, 강아지, 돼지예요.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뭐 용 하면은 뭐 되게 뭐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일단 실체가 없잖아, 걔는. 내가 이렇게 뭐 야구 빵망이로라도 뭐 후드로 팰 수 있는 뭐 이런 실체가 없죠. 실체. 때려잡을 수 있는, 사냥할 수 있는. 그럼 용 빼고는 뭐 용은 이제 그래서 뭐 환상의 뭔가 우리가 꿈꾸는 이상의 뭐 존재다라고 빼면 사실은 그냥 동물의 왕국에서도 호랑이가 왕입니다. 네. 그 이제 호랑이가 왕인데 호랑이가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걔네는 뭐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듯 있는 듯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자기 존재감을 확 가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호랑이는 동물의 왕,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봉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왕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대통령 하면은 우리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제왕적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곧 3월 9일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가 어떤 방송을 봤어요. 저는 방송이 또 공부야. 예. 근데 이제 그 방송에서 한 분은 이제 심리학 박사님이 나오셨고 한 분은 사회학 박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딱 하나 그건 좀 아니지 라는 파트가 있어서 그걸 오늘 주제로 잡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분인지는 말씀 안 드릴 거고 왕이 되기, 그러니까 왕이라는 게 뭐 우리가 지금 뭐 얘기하는 뭐 그런 상징적인 왕 아니면은 봉건 시대의 왕 이런 개념이 아니라 리더, 킹, 킹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권력욕, 권력의 욕구, 네, 권력의 욕구. 하나는 성취욕, 뭔가 성취를 하려는 욕구. 자, 이 두 가지가 양립이 돼야 킹, 그러니까 리더의 최고의 리더의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왜 심리학 공부도 하고 사회학 공부도 하고 명리학 공부도 하고 사실은 제가 경영학 공부도 하고 했는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그분은 사회학 박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사도 사회학, 석사도 사회학, 박사도 사회학을 하셨겠죠. 그분이 하나 놓치고 계신 부분이 뭐였냐면 심리학을 놓치신 거예요. 그럼 심리학 박사는 왜 그 얘기를 할 때 나 같은 반응을 못 하셨을까? 이분은 학사도 심리학, 석사도 심리학, 박사도 심리학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에서는 최고의 탑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봐봐요.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어떤 한 부분이잖아요. 개인이라는. 근데 그 개인이 어떻게 사회 중에서도 가장 큰 국가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심리학과 사회학이 합쳐져서 나온 양상인데 거기에 사회학 관점만 보거나 심리학 관점만 보면 뭔가 이게 뭐가 생기냐면 나 같은 궁금증을 가진 애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어떤 분을 제가 뭐 외국 분은 아니었고요. 한국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진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유능한 대통령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그분의 생각이시고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그런 두 가지를 양립해서 가지신 분은 없다가 결론입니다. 왜냐? 제가 권력욕과 성취욕을 두 가지의 잣대를 모두 가지신 분이 사역 관점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리더와 대통령의 표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역으로 그럼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이나 성향이나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정말 제대로 갖추신 분도 없을 뿐더러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갖추셨다 한들 하나가 빠졌다는 걸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안 가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령 이 두 가지를 갖추었다 해도 무엇이 빠지면 정말 최악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제가 청개구리처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권력욕이라는 건 뭘까요? 권력욕이라는 건 제가 요즘에 그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내 삶의 그 유일한 낙이었던 그 악마자들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산 낙이 없어.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로파일러가 맨 처음에 생기는 어떤 과정이나 이런 거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보세요. 이미 살인을 저지른,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할 겁니다만, 이미 살인을 저지른 연쇄 살인마들이나 아니면 아주 극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쫙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있을 때 그분들의 하나하나의 심리적 패턴이나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데이터화해서, 그쵸? 그러면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쫙, 뭐 의미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분석한다는 게 어느 정도는 유의미한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쫙 뽑아서 그것들을 정의하기를,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통 분석을 하는 게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코로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항상 사이코패스 이코로 연쇄살인마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 진행 과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제를 사이코패스라는 어떤 이름, 네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을 먼저 두고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분파가 됐는지를 쫙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이미 감옥에 굉장히 잔혹한, 인간으로서는 저지를 수 없는 살인을 어떠한 이유도 아닌 본인의 존재감과 쾌락과 뭐 이것에 의해서, 그 살인을 한다고 내가 돈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 살인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지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했던 사람들의 양태를 역추적해서 그 사람들의 특성을 뽑아낸 게 사실은 분석 방법이었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코패스적 기질이라는 건 인간이 타고 태어나는 흔한 말로 그냥 천성입니다. 천성. 근데 그 천성이 뭐가 있냐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예전에 그 늑대 인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책도 있고. 이게 뭐예요? 인간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습득하고 언어를 배우면서 소통을 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배워가면서 모여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동물적인 본능에서 점점점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본능도 유지되지만 사회적 역량이 합쳐져서 하나의 온전한 인간체로 만들어지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이코패스는 그 동물적, 아주 기본적인 동물적 그 본능에 거의 매몰되어 있는 상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요게 전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호랑이 호복이가 얘기했잖아요. 호복이가 동물의 세계에서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걔는 이 먹이사슬, 그러니까 동물의 먹이사슬에서 최고의 그 단계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단계에 있는 이 개체수는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체수가
아주 많은 종류는 맨 밑에 깔리지만 이 꼭대기, 삼각형 맨 꼭대기에 있는 그 개체의 개체수는요, 근본적으로 소수입니다. 그래서 암호랑이하고 숫호랑이가 교배를 해갖고 새끼를 놔둬요. 뭐 10마리, 20마리, 뭐 1년에 몇 번씩 뭐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숫자가 작아요. 자, 이 사이코패스적 성향이라는 것도 굉장히 극단적인 성향의 맨 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간이라는 사회 속에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력이잖아요, 력. 이게 뭐냐면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건 우리가 체력이거나 이것도 힘력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힘입니다. 힘의 어떤 한 종류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싶은 욕구, 그럼 권력욕 이러잖아요. 이 권력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자리에 가고 싶은 욕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왜 그 초등학교 때 애들은요,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일진? 일진 아니면 짱? 네, 거의 대부분 이 몸으로 하는 싸움에서 이제 이기는 게 짱인 거예요. 걔네들 사이에서는. 네. 근데 사실 아이들이 요즘엔 조금 발달이 빨라서 한 대학생만 돼도 뭐 솔직히 말해서 힘으로 이겨서 내가 지배를 한다? 아이, 그거는 조폭이나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 어떤 그 사회화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 힘을 가지고 지배를 할 수 있는, 즉 갑의 자리에 가고 싶은 그 욕구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욕구라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이 어떤 것을 지배하겠다는 욕구조차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가기에는 굉장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권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거 하다가 뭐 저거 하면 어떡하지, 뭐 저거 하다가 이거 하면 어떡하지를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은 절대로 권력욕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엔간해야 되는데, 엔간한 선을 넘어서 모든 국가의 법과 질서를 다 무시하고 지멋대로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권력, 내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가고 싶어 나는, 그 욕구 자체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아주 반드시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박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냐면 리더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권력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권력욕이 없이 그냥 막 누가 이렇게 추대를 하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그 추대한 자들에게 먹히는, 그런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스스로 못 버티고 이제 중도 탈락이 되겠죠. 그 자리까지 못 가는 거예요. 선거를 못 치르는 거죠, 한마디로. 아시겠지만 거의 뭐 이게 총칼만 들지 않은 전쟁이잖아요. 거기서 뭐 심장 약하고 멘탈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벌써 빠지거나 뒤지거나 뭐 둘 중에 하나 했겠죠. 하지만 그 종단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권력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건 뭐였냐면, 이 권력욕, 그러니까 세상을 나의 힘으로 지배하겠다라는 권력욕만 가지면 어떤 게 생긴다?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표류적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코칭을 전공했는데, 자, 코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무엇을 목표로 이것을 하느냐에 대한 목표 설정입니다, 사실은.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대부분 죽어라고 밤새 공부하고 뭐 앉아서도 공부하고 밥 먹으면서도 공부하고 공부를 해. 근데 이제 물어요. 너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니?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어. 그래? 그러면 너는 왜 좋은 직장을 가고 싶어 하니? 돈을 많이 벌고 싶니? 돈을 많이 벌 거면 좋은 직장 가봐야 요즘에 뭐 평생 직장도 아니고 사업하는 게 더 낫지 않아? 자, 이게 제가 여태까지 느꼈던 그 코칭의 한계점입니다. 사람들이요, 뭔가를 열심히는 해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근데 너 그거를 하는 목적이 뭐니? 목표가 뭐니? 라는 것을 아주 하단의 밑단에서는 참 얘기를 잘하는데 그 위로 올라갈수록 하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큰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가치와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뭐 요즘 뭐 공약 뭐 많잖아요. 뭐 탈모 공약부터 시작해갖고 뭐 청년 뭐 하면 금융 지원해주겠다서부터 시작해갖고 너무 많으니까 뭐 기억도 안 나는데 듣지도 않아 사람들은. 왜냐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거든요. 공약을 어차피 안 할 확률이 50%. 만약에 공약을 하면 나라가 망할 확률이 50%. 그러니까 듣지도 않은 거야.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막 그냥 떠들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국가를 지배하겠다는 리더가 이런 가치와 철학이 없이 만약에 대통령이 돼버리면 그 다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휩쓸리는 정부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쪽 집단에서 막 아각거리면은 진짜 바꿔주고 이쪽에서 또 막 그게 말이 되냐 나도 아각거리면 이쪽에서 말이 돼요. 그러다가 막 서로 막 양극단에서도 막 물고 땡기면 뭐예요? 잠수 타버리고. 이런 정말 나약하고 어떤 국가의 정부로서 기능을 절대 하지 못하는 아주 무능한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약 박사님께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두 가지 자질이 권력욕 플러스 성취욕이라고 하셨어요. 성취라는 건 뭐예요? 성취라는 건 반드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데 성취를 하겠다는 건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취욕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보다 뭐 예를 들면 뭐 어느 단계까지 갈 거야. 이게 사실 요즘에 이제 올림픽을 치르는 사람들이 모두 그 금메달을 노리고 세계 1위가 되기 위한 어떤 성취욕을 위해서 그 목표가 뭐예요? 세계 1위잖아요. 그렇게 해야 좌절이나 뭐 부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성취욕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성취욕은 없이 그냥 권력욕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 뭐 힘을 모아서 집단적으로 뭐 이렇게 세를 불려갖고 해서 자리는 갈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갈 건데? 너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건데? 네 국가는 뭔데라고 했을 때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욕도 반드시 대통령이 될 분이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사약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국가 철학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었어요. 그건 제가 그냥 방송을 듣는 거라서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합니다. 네. 자, 분명한 건 그분의 가설? 네, 가설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분이 그 가설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예를 든 우리나라 전 대통령 중에 한 분은 저는 샘플은 그닥 제대로 매칭된 샘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누구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권력과 성취욕을 뭐 같이 뭐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대통령 뭐 몇 명 없잖아요. 뭐 짚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둘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하는 분들은 요 뒤에 뭐 내 개인적 생각이니까 네, 띄워놨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예, 뭐 가장 뭐 정권도 오래 하셨고,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이 전두환 씨,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네, 전두환 씨. 그 다음에 노태우,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그다음에 누구였죠? 노무현.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래도 그래요. 1970년 정도부터 이렇게 쭉 이어왔을 때 이 9분의 대통령들이 있네요. 예, 9분의 대통령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안 쓴 것 같네요. 예. 왜냐면 제가 그분의 정치 철학이나 그거는 그냥 교과서나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고 그때 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만 이렇게 적어놨어. 아마 박정희 대통령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많은 대통령들 중에 그러면 모두 다 권력욕, 성취욕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신 분이 없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있다는 게 온전히 동그라미가 아니라 세모 정도를 가지신 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X를 가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둘 다 가졌는데 아닌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겠다는 철학도 있고 그 철학의 목적이 뭐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 권력욕도 확실히 갖고 있고 그 권력욕은 단순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평생에 그분의 어떤 삶의 스토리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스토리였던 것도 알겠는데 그게 왜 대통령의 자질에서 왜 국민이 보기에는 그게 온건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자,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뭐냐면 자꾸 우리는 권력욕이 있고 성취욕이 있어야 리더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이 된다. 자질이 갖추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 철학이 어떤 철학이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리더가 국가 철학을 갖고 있어요. 우리 냉전 시대에 있었잖아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철학도 철학이고요. 국가주의를 표방하는 것도 철학이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개방 경제를 추진하는 것도 철학이고요. 예. 사회주의 공동체 경제를 표방하는 것도 철학입니다. 이게 철학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최고의 리더, 권력욕, 성취욕 그러면 히틀러는 없었을까요? 저는 이 양반도 둘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틀러가 전부가 아니면 저기 위에 북한 김일성 외 3세대 이분들은 그러면은 국가 철학이나 성취에 대한 욕구가 없는 건가요? 그냥 권력욕만 있고요. 만약에 이 집단이 권력욕만 있고 성취욕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온건하게 70년을 버텨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 목표가 없다는 건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목표입니다. 이 목표의식이 뚜렷지 않고 성취에 대한 욕구가 그닥 강하지 않으면요. 그 정부, 그 조직을 뛰어넘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뒤집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그것들을 우리가 리더의 자격이다. 사약 관점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유능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더 불편하고 킹의 자질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림픽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그 최종 목표가 사실은 있잖아요. 올해인지 내년인지 10월이 있다면서요. 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올림픽도 하고 뭐도 하고 하여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규제할 건 규제하고 풀 건 풀고 그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GDP를 올리기 위해서 이 개방 경제도 실시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얘기할 것은 뭐냐면 몸못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몸못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너무 많이 매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공을 위한 7가지
요소 막 이런 거 많았어요. 자기계발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굉장히 흙수저 뭐 미꾸라지 수준에서 뭐 이렇게 굉장히 윗단계까지 갔어요. 그 사람은 본인이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그 사람은 수갑 차고 감옥 가는 일도 생겨요. 그게 뭐냐? 권력욕, 성취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권력욕과 성취욕을 누구를 위해 쓰느냐, 이 누구를 위해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뭔가 정부 정책을 만들고 국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그것에 대한 어떤 조직을 꾸리고 그 조직에 적합한 사람을 앉히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을 할 때 그것이 잘 될 수도 있고 노력에 비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전두환 씨가 좀 민간인 좀 학살을 하고 좀 쿠데타를 좀 일으켜서 그렇지, 아니 그래도 정치는 잘했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그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뭐 스포츠나 이런 것들도 프로야구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스크린 쿼터제 해갖고 국산,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제 K무브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당시는 전부 다 헐리우드 영화가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를 보호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영화는 발전할 틈이 없는 거야. 아니 뭘 자꾸 이렇게 시장에 나와서 사람들이 보고 거기서 자본이 축적이 돼서 또 다시 제작을 하고 뭐 이래야 발전이 있는데, 우리나라 가면 진짜 저 누가 보니 저거 공짜로 봐도 졸려서 안 보는걸? 이러고 나서 다 투자를 이제 헐리우드 영화 수입하는 데만 갖다 썼으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영화 발전은 없었겠죠. 그래서 그거 됐잖아요. 스크린 쿼터제. 나 때는 스크린 쿼터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봉을 할 때 몇 프로 이상은 반드시 국산 영화를, 한국 영화를 개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일정 또 기왕한 게 있겠죠. 거기다 또 뭐예요? 우리는 막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영화에서 영수가 뭐 하면 하고 이렇게 누가 봐도 뽀뽀신인데 싹 사라져서 창문에 이렇게 새가 싹 날아가는 뭐 이런 거. 무슨 뽀뽀가 무슨 대단한 무슨 이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뭐 이런 거라고 다 뭐 이렇게 규제를 하고 검열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워졌죠. 그래서 뭐 그 당시 굉장히 많았던 게 이제 에마 부인 시리즈 뭐 아니면 뭐 뽕 시리즈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 덕에 우리가 그래도 뭔가 변화를 얻었고 그것에 대한 또 자유를 조금 더 누렸다. 그래서 그 양반이 정치를 잘했다.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그럼 그 사람이 프로야구를 만들고 스크린 쿼터제를 하고 결국 뭐 에마 부인이든 뽕 시리즈든 뭐 그런 규제를 좀 자유롭게 풀었다는 게 정말 국민을 위해서 했을까를 질문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 그 양반이 그렇게 한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잘못을 디립다 했으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 너희들 뭔가 재밌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한 게 3S. 그래서 스포츠, 뭐 섹스. 그럼 다는 뭐야? 스포츠, 섹스. 생각 안 나. 스크린이요. 그러니깐 영화를 이따 뜻합니다요. 오십시다. 이거 찾아서 뭐 갑자기 생각 안 났어. 자, 이렇게 했던 거지. 그게 정말 국민의 그 스포츠를 관람할 뭐 아니면은 스포츠를 함께 향유할 무슨 뭐 자유권과 그 다음에 섹스페란 이런 것들도 뭐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했겠냐고요. 본인의 즉 폭력을 가하는 남편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엉망진창된 집구석 하나하나 다 지가 정리하고 괜히 저기 마누라 데리고 나가서 백화점 가서 뭐 명품이면 명품이든 뭐 옷이면 옷이든 하나 사주고 막 싹싹 빈, 사실 그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행위를 보면서 그래도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좀 뭐 그랬던 것 같네. 거기서 속아서 이제 사는 사람은 이제 평생 불행한 삶을 사는 거고.
이 폭력에 대한 합리화, 폭력에 대한 어떤 자신의 그것들을 비호하기 위해서 국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만들어 놓은 정책들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아, 그래도 그게 우리도 일정 부분의 수혜자이긴 하죠, 국민이. 근데 그게 일정 부분의 수혜자인 것과 아예 본인을 위한 거였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일정 부분의 수혜를 얻은 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경제를 부흥했느냐 어떤. 근데 그 경제 부흥 그 양반이 한 건 아니잖아. 그 윗대가 고속도로 깔고 유통 이게 물류 이런 것들 다 SO 하여튼 국토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음이 얹혀져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만약에 그 이전에 행적이 없었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권력욕을 가졌는지 성취욕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지고 있는 욕구들을 누구를 위해 쓰겠느냐. 물론 자기를 위해 쓰는 부분도 있죠. 아니 무슨 신도 아니고 나는 신이라고 또 일도 그런 게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하지만 그 대상이 어느 정도 누군가를 향하고 있느냐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을 향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나의 치적과 그쵸, 나의 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정말 진정한 리더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리더의 조건을 갖췄다? 그게 사역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어쩌어쩌 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향유할 수 있게. 그러니까 칼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칼 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음식할 때 요즘에 이제 가위질도 하지만 그런 칼이라는 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칼의 손잡이를 누구한테 쥐어주고 그 칼이 누구를 향하느냐. 예를 들면 근데 우리 집에 멧돼지가 쳐들어왔어. 그 칼로 만약에 멧돼지를 찌르는 걸까? 그쵸? 나의 어떤 쾌락이나 나의 어떤 내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누군가를 찔러서 죽이고 금품을 갖고 이것과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칼이라는 사실 도구입니다. 그래서 권력욕이든 성취욕이든 그것들은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이 도구들이 누구를 향해 쓰여지느냐. 이게 진짜 리더의 어떤 요건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게 그분들이 그저 어떤 역사적인 모든 어떤 흐름에서 어떤 리더의 상이라는 게 존재하고 거기서부터 쫙 연구가 분파된 게 아니라 A 케이스, B 케이스, C 케이스, D 케이스, 미국의 어디 몇 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그분들 중에 성공하다고 평판이 되는 분들이 가진 자질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자꾸 놓쳐지고 간과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정말 뉴스를 열심히 봐야 되는데 뉴스 핫하지가 않아서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렇다고 치면 그 대통령 후보라고 나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욕은 제가 봤을 때는 다 갖고 계시고요. 성취욕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 없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과연 그러면 그 욕구 두 가지를 도대체 왜 쓰려고 하는지 누구를 향해 그 욕구들을 쓰려는 철학을 가지고 계셨는지는 모두 다르다는 거고 그 중에서 그것을 최악의 대상에게 쓰기 위해 그러니까 최악의 결과를 낳기 위해 물론 포장은 다 국민을 위해 쓴다고 하지만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정말 누구를 위해 쓰여질 것이라는 거를 예측하고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근거를 찾아가는 게 유권자의 또 가져야 될 자질이고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도 이제 20, 제 주변에 30들도 꽤 많은데요. 이제 제가 바라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때는 언론이라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문맹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지배를 당하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뭐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모든 그 백성들이 다 글을 읽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을 때 그 권력을 가진 기득권자들이 막 정말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하고 반대를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네들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소통의 도구로 백성들이 다 알게 하는 것들은 자기네들의 그것들을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언론만 통제해서 뭐 언론이 한두 개입니까? 뭐 모든 뭐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문맹자가 사라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글과 말과 이런 것들로 소통을 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저게 진짜 뭐 예를 들면 막 돈 준대요, 돈 준대. 그래서 막 돈 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엄청난 지금 인플레이션이 왔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왕창 왔다 보니까 막 대출 규제하고 가계 대출 막 규제하고 난리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가 됐던 간에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을 풀은 결과가 뭐예요? 다시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게에서 정말 힘들 때 필요해서 써야 되는 대출도 다 막히고 뭐 민생은 엉망이 되는 이런 순환적인 요소까지 다 봐야 되는데 뭐 아직도 돈 푼다 그러면은 그냥 다들 그냥 국민들이 침 질질 흘리고 좋아할 줄 알고 그것에 만약에 매몰돼 있는 유권자만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진화되는 사회가 아니라 역행하는, 퇴행하는, 예전에 뭐 진짜 가장 그 우리가 가야 하지 않을 길을 다시 갈 수도 있는 굉장히 엄중한 그런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것은 누가 권력욕, 성취욕을 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네들은 대충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그러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쓰려고 하는지를 좀 꼬치꼬치 좀 확인을 해서 어떤 유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그들이 좀 뭐가 됐던 간에 가름이 되는 그런 선택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하고 있지만 아마 오늘이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남을 때고 이 방송이 이제 나갈 때쯤 되면 좀 더 날짜가 줄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가름할 수 있게 도대체 저 칼, 저 도구, 저 자질로 무엇을 하려고 저를 하는지를 잘 판단해서 3월 9일날 꼭 투표장에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판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뽑아달라는 얘기겠죠. 뭐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있을까요? 나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찌그러져서 살아갖고 없는 줄 알았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정도도 있는데 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르고 있을 뿐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욕, 정치욕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다가 무엇을 위해 쓰고 계신지, 혹시 그것이 본인을 위해 목조르는 그런 방향에 쓰고 계시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출발인데 굉장히 중요한 한 해다 보니까 좀 주제가 어려웠나요? 무거웠나?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